모실 때까지 복습을 좀 많이 해오셔야 되는데, 자, 이제 우리가 그 조선 전기 마무리하고 조선 전기는 성종 때까지, 각종 통치체제 정리할 때까지, 그 다음에 이제 조선 중기 16세기를 배우시는 거야. 이 16세기의 조선 중기의 핵심은 사화하고 동당의 형성. 그 중에서 이제 사화를 먼저 배우신 거예요. 4대 사화가 있다. 연산군 시기에 두 가지 사화가 터진다. 무오사화하고 갑자사화가 터지는데, 무오사화의 경우에는 김종직이 썼던 걸 조의제문이 문제가 돼서 제자했던 김일성, 그 다음에 뭐 김경필 비롯한 김종직 제자 그룹들이 다 죽었습니다. 삼사 대관직들이. 왕과 훈구 세력이 살인 세력을 공격을 했다. 그 다음에 갑자사화는 왕인 연산군이 어머니 패비 윤씨 사건을 트집 잡아가지고 훈구 대신들까지 다 죽였다. 그러면서 이제 연산군이 심하게 망가지니까 반정이 터져요. 그래서 진성대군이 왕이 돼서 중종이 됐는데, 이 중종 시기에는 기묘사화가 터지면서 조광조를 비롯한 신진 사림들의 급진적 개혁이 중단된다. 근데 여기서는 반드시 정리하셔야 될 것이 조광조의 개혁정치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광조의 개혁정치는 현량과를 시작으로 해서 대공 수미법 시행의 주장, 향약보급의 시도, 그 다음에 소학과 주자간의 보급의 확대, 그 다음에 소격서 폐지, 결국 이 소격서 폐지가 문제의 발단이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위훈 삭제 문제까지.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중종 시기에는 삼포외란이 터지고, 그 삼포외란을 계기로 비변사 회의가 설치가 되고, 초기 비변사 회의의 구성원은 지변사 재상들, 군 관련 경력이 있는 전현직 정승들입니다. 그래서 지변사 재상들이 모이는 임시 대책회의 성격이었다 이거지. 그 다음에 그 삼포외란에 대해서 임신약조를 체결을 해서 벌칙을 규정을 했는데, 계약조 절반으로 벌칙을 정했다. 그랬더니 거기에 반발해서 또 터진 것이 사량진 외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종 때 이제 군적 수포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군적 수포제 간단한 개념이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정군이 있고 보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인들이 정군한테 뭐를 주냐면 군포를 준단 말이야. 이게 이제 그 보인들이 정군에 그 입대하는 대신 치르는 군역입니다. 국방 세금이나 마찬가지야. 근데 정군들이 보인한테 받은 군포를 갖다가 관청에 납부를 해. 그걸로 자기 군역을 빼버려요. 그러니까 보인한테 받은 군포를 관청의 관리한테 주고 자기 군역을 빼버려. 이런 현상을 방군 수포 현상이라. 이 중종 시기 정도 되니까 방군 수포 현상이 상당히 일반적으로 확산이 돼요. 그 다음에 정군이 보인들한테서 받은 군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 예를 들어서 이제 노숙자 같은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이 군포를 가지고 사람을 사서 대신 들여보내. 이 군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서 대신 군역을 들여보내는 거를 대립제이래. 보인들이 주는 군포를 가지고 사람을 사서 그 사람을 정군이 자기 대신 군역을 치르게. 이러면 대립제. 그 다음에 사람을 사서 들여보내는 게 아니고 군포 자체를 관청에다가 관리한테 이제 딱 주고, 뇌물 성격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자기 군역을 면제받아. 그걸 방군 수포 현상이라고 합니다. 중종 때 가니까 이 방군 수포 현상이 만연한 거지. 그래서 아예 정식으로 제도화 시켰어요. 그래서 이 군포를 납부하는 걸로 정군들의 군역은 다 없는 걸로, 그러니까 군역을 치르는 걸로 한다. 방군 수포 현상을 정식으로 제도화시킨 것이 군적 수포제입니다. 이때부터는 정군으로 입대하는 일이 줄어들어. 그 다음에 모든 군역은 군포로 다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보인이나 정군이나 똑같이 군포를 관청에 납부하는 걸로 군역은 다 끝나. 그러면 정군 입대를 안 하게 되면 대신 군사는 어떻게 하느냐? 돈을 주고 사섰어요. 사실 임진왜란 이전부터 용병제로 갔던 거지. 돈을 줄 테니까 군인이 될 사람은 모여라 해가지고. 그래서 이 군적 수포제 현상 자체가 정군들이 입대를 안 하기 때문에 그 정군 숫자의 감소, 즉 조선 중앙군인 5위의 군사력 자체가 심하게 약화되는 이런 그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사실은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정군하고 보인으로 책정된 사람들은 요역을 부과할 수가 없어요.
성종 때는 이제 요역부가도 잡히게 되는데 토지 8결당 한 사람씩 요역, 즉 부역에 동원한다 해서 요거를 성종 때 8결출 일부제이래. 토지 8결당 16세에서 60세까지의 양인 장정 한 사람씩을 요역 동원한다. 8결출 일부제. 근데 문제는 뭐냐? 대다수의 농민은 정군 아닌 보인이야. 그러니까 정군이나 보인으로 이미 군역 치른 사람들을 요역을 추가로 동원시킬 수가 없어. 그래서 요역 동원 대상자들이 가면 갈수록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급하니까 군인들을 동원해서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공사를 해. 그렇게 되니까 군대로 입대하는 거를 자꾸 기피하는 현상이 만연해져. 그 군대 입대 기피하는 현상 두 가지가 바로 대립제하고 반군수포 현상이에요. 특히 이 반군수포 현상이 만연했는데 요거는 이제 지방관들이 부정 축제하는 거하고도 관련이 됩니다. 지방관들 입장에서는 정군 딱 들어가는 대신 군포를 받고 그걸로 무마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노숙자 같은 사람 싸게 사가지고 대신 군역을 치르게 하는 거야. 숫자만 메꾸는 거야. 그 다음에 자기는 그 뇌물로 받은 군포 중에 일부를 착복을 해.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중종 때 가서 반군수포 현상이 매우 심각해져요. 그걸 정식 제도화시킨 것이 군적 수포제. 이러다 보니까 조선 전기의 5위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중앙군의 군사력이라고 하는 게 완전히 무너져요. 이때쯤 되면 무슨 무기도 없어요. 칼들 다 녹슬고 활들은 다 벌레 먹어가지고 쓸 수도 없고 이 상태에서 임진왜란이 터지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개유정난 이후에 훈구 세력, 그 다음 16세기에 등장하는 살인 세력들, 이 사람들은 통치에 있어서는 아마추어나 마찬가지다. 원래 부국강병 추구했던 사람들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공물제도든 군역제도든 다 망가져 버리는 거지. 이게 중종 때의 군적 수포제야. 그 다음에 이제 중종 때 아까도 말했지만 삼포회랑 기억하시고 여기하고 관련해서 임신약조회, 사량진 외변, 비변사 설치 기억하시고 신증 동국 여지승남 기억하시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명종으로 가는데 이 명종 즉위하기 전 중종 때 중종의 왕후가 세 분이 계셨어요. 딱 하루짜리 왕후. 단경왕후, 신씨가 있는데 여기는 쫓겨나셨고 그 다음에 후사도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맞이해드린 계비가 장경왕후 윤씨야. 여기가. 그래서 이제 파평윤씨가 굉장히 명문강고예요. 그 다음에 영미씨나 이런 쪽들이. 그래서 장경왕후 윤씨가 아들을 낳았는데 거기가 나중에 인종이 됩니다. 근데 인종 낳고 나서 바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계비를 또 맞아드립니다. 그분이 문정왕후 윤씨야. 그래서 이 문정왕후 윤씨를 인종은 어머니처럼 모셔요. 워낙 어렸을 때 이제 그 생모가 돌아가시기도 했고, 그래서 여기를 이제 어머니처럼 모시는 거야. 자기 아버지의 정실 왕후니까. 그랬는데 이 문정왕후가 온갖 노력을 한 끝에 뒤늦게 중종의 아들 낳아요. 그 사람이 명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정왕후는 생각이 확 바뀌어. 그래서 이 인종 대신 자기가 낳은 자기 아들 명종을 갖다가 왕자리에 앉히고 싶어 하는 거지. 자, 이 명종 때 마지막 사화였던 을사사화가 벌어지는데 을사사화는 앞선 세 차례 사화하고는 성격이 좀 틀려요. 사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왕이나 훈구 세력이 살림 세력을 공격하는 것이 사화였었잖아요. 근데 이 명종 때 터졌던 을사사화는 왕실 의척 간의 다툼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사화인 을사사화가 터졌는데 을사사화는 어떻게 해서 발생을 했느냐? 명종 때의 의척, 즉 문정왕후의 친척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윤원영, 그다음 윤원영하고 그다음에 이제 윤원영의 동생이었어요. 그래서 이쪽들을 뭐라고 그러냐? 소윤파 이래. 명종의 의척들입니다. 문정왕후의 친척들. 그런가 하면 인종의 생모였던 장경왕후 윤씨, 여기도 윤씨야. 여기 이제 그 오라버니, 장경왕후 윤씨의 오라버니가 누가 있냐면 유님이라고 있어요. 거기가 이제 대윤파야, 유님이. 그래서 인종 때 의척인 대윤파인 유님을 명종 때 문정왕후의 남동생이었던 윤원영, 소윤파의 윤원영이 공격을 해서 이쪽을 싹 죽이고 정권을 장악한 사건. 이게 을사사화예요. 그러니까 왕실 의척 간의 다툼이잖아, 결국은. 이제 왕실 의척 간의 세력 다툼이긴 하되 이게 왜 사화라는 명칭이 붙었느냐? 이 대윤파하고 소윤파가 서로 친밀한 선비들이 좀 틀려요. 그래서 이쪽 인종의 의척이었던 유님 대윤파, 이쪽들은
영남지방, 호남지방 살인들하고 친밀했습니다. 여기는. 그러다 보니까 당시 명종 때 영남지방의 스승이 누구냐면 남명 조식, 퇴계 이황 이런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호남 지역은 조식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 다음에 이제 퇴계 이황 이런 사람들이 스승이었어요. 그 제자 그룹들. 그 다음에 요쪽이 이제 그 소윤파 윤원영 이쪽들이 이제 누구하고 친밀했냐면 기호 지방의 살인들. 기호 그러면 경기도하고 충청도 지역을 말합니다. 경기도 충청도 지역의 살인들은 소윤파하고 친밀했고, 그 다음에 영남 호남 쪽 출신 살인들은 이 그 대윤파하고 친밀했어. 근데 을사사원에 연루가 돼가지고 영남 호남 지역 출신의 이쪽 살인들까지 대윤파하고 같이 쓸려서 같이 이제 피바람이 불었던 거지. 이래서 이제 살인 선비가 화를 당한 사화로 봐요. 이 을사사화도. 특히 을사사화 끝난 직후에 무슨 사건이 벌어졌냐면 양재역 벽서 사건이 벌어졌어요. 양재역 벽서라고 하는 건 여기도 이제 그 역원의 그 출발 지점입니다. 서울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역참로의 출발이 지금 서울의 그 지하철역 양재역이 있는 데예요. 근데 그 양재역 역 건물 벽에 대자보가 하나 딱 붙은 거야. 뭐라고? 대자보 내용이 뭐였냐면 암탉이 울어대니 하늘 밑에 이기가 설쳐되고 그 다음에 간신배들이 날뛴다. 암탉이 울어대니까 이기 같은 간신배가 날뛴다. 이기는 윤원영하고 같이 당시 이제 윤원영의 직계입니다. 그래서 윤원영이 가장 신복하는 신하나 마찬가지니까 거의 뭐 거기도 윤원영 같은 간신배에 해당해요. 근데 그 이기 같은 간신배가 설쳐되는 건 뭐냐? 암탉이 울어대니까 그런다. 암탉은 누구냐? 문정왕. 그래서 이제 문정왕후를 비난하는 내용인 거지, 이것이. 근데 윤원영이 이 양재역 벽서, 그러니까 대자보야. 이 벽서를 이제 딱 보고를 받고 윤원영이 오히려 그걸 기회로 삼아요. 이쪽에 남아있던 잔존 세력들까지 싹 쓸어버려. 왜냐면 왕실에 대한 모독이다 이거예요. 왕은 이미 명종으로 바뀌었고, 인종은, 여기는 딸랑 2년짜리 왕입니다, 인종이. 여기가 또 이제 그 왕으로서 굉장히 또 자질이 보였어요. 항상 조선시대는 뭔가 그 공통점이 있는데, 일찍 돌아가시는 왕들은 왕으로서의 자질이 상당히 뛰어난 분들만 일찍 돌아가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일찍 돌아가셔서 안타깝다 이 말이 꼭 붙어요. 근데 인종도 그랬어요. 근데 여기가 지나치게 문정왕후에 대한 효성을 갖고 있었어. 그게 문제였어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계속 문정왕후를 자기 마음을 다해서 어머니로 정말 친어머니처럼 섬기려고 하는데 문정왕후는 그게 아니야.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중종이 돌아가시고 인종이 왕위를 승계한 다음에 인종이 이제 문정왕후한테 대비가 됐죠. 여기한테 문안을 하러 가면 어머니 뻘이니까 그럼 문정왕후는 뭐라고 말하느냐? 아니 뭘 이렇게 문안 인사까지 오십니까? 저랑 제 아들은 어차피 죽이실 거면서 일부러 이제 긁어대는 거예요. 그러면 인종은 이제 그날 돌아가고 하루 종일 스트레스 받아. 어머니는 왜 그러실까? 나는 정말 효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다가 여기가 이제 이질에 걸렸어요. 장티푸스. 그러니까 이제 장 관련 병이잖아. 그때 문정왕후가 뭐를 보냈냐면 삼계탕을 보냈습니다. 그 삼계탕, 그 닭죽을 보낸 거예요. 이게 이질하고 안 맞는데 상극이래. 그거 먹고 나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인종도 독살설에 시달려. 문정왕후가 죽이지 않았느냐 이거지. 그렇게 해서 인종 죽고 난 다음에 명종 시기에 결국 문정왕후의 친척인 명종의 위척 윤원영이 인종의 위척 윤임 세력을 다 죽여버린 거지. 거기에 연루돼서 살인들도 피해를 받은 것이 을사사화이다. 그 다음에 이때 남았던 잔존 세력들도